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래서 뇌혈관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요거예요. 질병을 알면 보험이 보입니다. 내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상황에 놓일지를 예상해 보면 보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4가지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뇌혈관 질환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완치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안고 가는데 이게 뭐냐? 장애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쉽게 하늘나라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 상태로 5년, 10년, 길게는 그 이상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질병이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요거는 보험은 2번째고 가능하면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안 오도록 하는 게 첫 번째다. 특히 혈압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뚱뚱하신 분,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라.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뭐냐면 진단비의 담보별 보장 범위를 확인을 꼭 해두세요. 뇌혈관 질환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는 거, 뇌출혈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거, 이게 뇌경색이에요.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뇌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죽는 겁니다. 이게 뇌출혈이고 뇌경색인데 이 2개를 묶어서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게 요 병인 겁니다. 근데 터지거나 막히기 전에 부풀어 올라 있을 수도 있고 좁아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를 보통 기타 뇌혈관 질환 이렇게 불러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담보들은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뇌출혈 진단비가 있을 거고요. 뇌졸중 진단비가 있을 거고 뇌혈관 진단비가 있을 건데 뇌출혈은 뭐예요? 뇌혈관이 터졌을 때만 보험금이 나와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진 거 플러스 뇌혈관이 막힌 것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좁아지거나 부풀어 오른 거를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을 진단비를 가입하셔야 되겠죠. 뇌혈관 안에는 터지거나 막히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것보다 뇌혈관이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심각성을 유발하는 거는 뭐다? 뇌졸중이다. 근데 여러분들 증권을 받는데 떡하니 뇌출혈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보장의 공백이 어떤 겁니까? 굉장히 많은 거다. 왜 그러냐면 그 학술 자료를 보게 되잖아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3배 많습니다. 3배. 그러니까 확률 높은 것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뇌졸중 내지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갖고 가셔라. 이게 2번째예요. 자, 3번째는 뭐냐면 장기 입원, 그 다음에 장기 요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라. 심장질환의 치료의 키워드는 뭐냐? 수술이에요. 반면에 뇌혈관 질환 치료의 키워드는 뭐냐? 입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이에요. 뇌의 기능이 다양한데 그 중에 우리 운동 능력이나 그 말하는 언어 능력 같은 것들을 주관하다 보니까 뇌 기능이 상실되면은 그런 우리가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같은 걸 보게 되면 뇌혈관 질환은 평균 입원 일수가 막 60일, 100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이 혹은 형제가 많아 가지고서 환자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간호간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는 사람을 보내주는, 간병할 사람을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특약이라든가 아니면 간병인을 부를 돈을 지원해주는 간병비 지원 특약 둘 중에 뭐가 됐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계속해서 내 두 발로 나오면 진짜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요양 생활의 상당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65세 이상의 국민들이 해당이 되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요양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뭐 재가급여라든지 시설급여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봤을 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월급처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담보들이 또 재가급여 시설급여 플랜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라든지 질병 고도 후유장애 담보도 준비를 해 두시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인한 그 장기 요양 상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 세 가지 담보들의 특징은 뭐냐면 뇌혈관 질환일 때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죠. 다른 원인으로 뭐 입원을 하시게 되든 뭐 요양 등급을 받으시게 되든 후유장애가 오게 되든 보장 범위가 폭이 넓기 때문에 고려해 보실 만하다. 자, 장기 입원, 장기 요양 상태를 준비해라. 세 번째였고 이제 네 번째는 기타 고려 사항인데요. 혈전용의 치료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막혔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뇌경색이라 그랬죠. 그 상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막혔는지 검사를 하고 그 막힌 부위를 뚫기 위해서 그 혈전을 녹이기 위한 주사제를 놓게 됩니다. 이거는 필수 코스단 말이에요. 그 주사를 혈전용의 치료 주사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진단비처럼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에 비해서 보험료는 어떻다?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실 때 혈전용의 치료 담보는 아끼지 말고 이런 담보가 있으니까 꼭 넣어 가셔라. 그리고 수술 많이 하게 됩니다. 뇌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막힌 부위를 째갖고 혈전 빼내는 수술도 하고요. 뇌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 그쪽에 피가 가지 않도록 클립으로 묶는 클립 결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혈관이 좁아졌다 스텐트 삽입술 해갖고 넓히기도 하는데 이게 다 지금 수술비에서 나오는 담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은 진단비도 좋지만 수술비도 같이 구성을 해가시기를 바란다. 아까 말한 뇌출혈,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 이것들의 코드를 보게 되면 I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뇌경색 요것들만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뇌혈관이 터지는 거는 질병이 아니라 뭘로? 교통사고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일어나다가 뭐 침대에 머리를 부딪혀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외상성 뇌출혈인데 대부분의
질병 관련된 담보에서는 외상성 뇌출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를 별도 가입하시든가 아니면은 중증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담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보장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다 보상을 해줘요. 근데 모든 경우에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중증일 때만 보장이 된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1순위는 뇌혈관하고 뇌졸중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1번이고 2번은 혈전용의 치료비하고 뇌혈관 수술비까지 갖고 가시면 더 든든해질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간병인 보내주는 거 혹은 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플랜,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플랜까지 갖고 가시면 뇌혈관 질환 보험으로는 거의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뇌혈관 질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단비의 보장 범위 확인하시고 장기 요양, 장기 입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